1.6배.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? 2025년 코스피가 80% 넘게 폭등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, 미국이 30%를 오를 때 한국은 80% 올랐어요. 근데 이 숫자 1.6배,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의 PBR입니다. 아니, 그게 뭔데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버스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, 편의점에서 커피 사드시는 분들, 월급 받아서 조금씩 저축하시는 분들,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 엄청난 기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근데 97%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. 왜일까요? 간단합니다. 모르니까요.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. 어휴, 진짜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아니, 해야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왜 당신이 지금 당장 참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. 제대로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는 80% 이상 상승했습니다. 80%요. 100만원이 180만원 된 겁니다. 1년 만에. 같은 기간 미국 S&P 500 지수는 30% 정도 올랐어요. 중국은 27%, 일본은 그보다 조금 더. 근데 한국은 80%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와, 그럼 이제 늦은 거 아니에요? 다 오른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천만에요.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집중하세요.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. 주가 순 자산 비율. 어렵죠? 쉽게 풀어드릴게요. PBR은 회사가 가진 자산, 그러니까 건물, 공장, 재고, 이런 거 다 팔면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. 거기서 빚 갚고 남은 순자산, 이게 100억이라고 칩시다.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 전체 가격, 시가총액이 160억이에요. 그럼 PBR 2.6배입니다. 100억짜리 회사를 160억에 사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그럼 한국은 지금 1.6배예요. 80% 올랐는데도 1.6배. 대만은 얼마게요? 3.5배입니다. 일본은 2.4배. 미국은요? 5.5배예요. 잠깐, 이거 보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세요. 한국이 80% 폭등했는데도 아직 대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. 미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.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한국 주식이 아직도 싸다는 겁니다. 엄청나게.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싼 거예요? 이상하지 않아요? 맞습니다. 이상해요.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, 한국 할인이에요. 마치 같은 제품인데 한국에서만 50% 세일하는 것처럼 한국 주식이 다른 나라보다 싸게 거래되는 현상. 근데 왜 그럴까요?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 리스크, 정치 불안, 뭐 이런 거 얘기해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거 아닙니다.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. 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. 20년 동안 월스트리트를 돌아다니며 한국 주식을 팔러 다닌 사람. 뉴욕 가서, 런던 가서 한국 기업 좋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러면서. 근데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게요? 너네 한국 사람들도 안 사는데 왜 나한테 사래?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이게 진짜 이유예요.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안 샀어요. 심지어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. 왜요? 회사들이 나빴으니까. 무슨 얘기냐? 한국 기업들은요,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안 나눠줬어요. 주식회사가 상장을 왜 합니까? 투자자들한테 돈 받으면서 약속하잖아요. 돈 벌면 나눠줄게. 근데 안 줬어요. 배당 안 하고 현금 쌓아놓고 땅 사고 나중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대주주들끼리 나눠먹고.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 겁니다. 당연하죠. 믿을 수가 없으니까.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. 지금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. 상법 개정 들어보셨죠?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상법이 바뀌었어요. 뭐가 바뀌었냐?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한테 제대로 대우해야 됩니다. 배당도 늘려야 하고 자사주도 소각해야 하며 투명하게 경영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받습니다. 나쁜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. 법으로. 아니,
그럼 기업들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오히려 좋아요. 왜냐?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리면 주주들 돈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죠.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 매출이 늘어나요. 다시 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. 선순환.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. 지금 한국은 저출산, 저성장 시대입니다. 갑자기 애들 많이 낳을 수도 없고 인구 늘릴 수도 없어요. 그럼 뭐 해야 돼요? 갖고 있는 돈을 빠르게 돌려야죠. 그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. 미국이 왜 강한지 아세요? 미국 국민들, 중산층, 노동자들까지 다 주식 투자해요. 주식으로 자산 불리고 그 돈으로 소비하고 기업 좋아지고 다시 주가 오르고, 이 선순환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겁니다. 한국도 할 수 있어요. 충분히. 그리고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.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너네 무언가 바뀔 것 같은데? 이 기대감, 이게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.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기 시작했어요.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샀습니다. 왜요? 한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으니까. 아, 한국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 주식 사네? 그럼 나도 사야겠는데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?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식을 올려가면서 삽니다. 막 올라가요.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. 진짜로. 그럼 저는 뭘 사야 돼요? 어떻게 시작해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몇 가지만 알아야 돼요. 첫 번째, 주식은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. 마트에서 싼 거 사듯이 주식 사면 안 돼요. 이 주식 1,000원이네? 싸다. 아닙니다. 1,000원이 비쌀 수도 있어요. 왜냐? 그 회사가 돈을 하나도 못 벌면 1,000원도 비싼 거거든요. 반대로 주식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칩시다. 비싸 보이죠?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100만원씩 돈을 벌어요. 그럼 싼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됩니다.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. 가치는 내가 얻는 거고요. 이거 옷 살 때랑 똑같아요. 10만원짜리 옷이 있어요. 근데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면 몇 년 입으면 본전 뽑죠. 가치가 높은 거예요. 반대로 세일한다고 5,000원짜리 옷 샀는데 한번 입고 버리면 그게 비싼 겁니다. 집에 쓰레기만 쌓이죠. 주식도 똑같습니다. 그럼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? 아까 말씀드린 PBR, 그리고 PER이라는 게 있어요. PBR은 회사 자산 대비 주가입니다. 이미 설명드렸죠. PER는 뭐냐?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. P는 가격, E는 어닝, 수익이에요. 회사가 1년간 번 순이익, 예를 들어볼게요. A라는 회사가 1년에 순이익 100억 벌었어요. 근데 이 회사 시가 총액이 1,000억이에요. 그럼 per 2열배입니다. 1,000억 버는 회사를 1,000억에 사는 거니까 이게 높으면 비싼 거고 낮으면 싼 겁니다. 간단하죠? PBR도 낮을수록 싸고 퍼도 낮을수록 싼 겁니다. 근데 절대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? 비슷한 회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랑 펩시 퍼 비교해보는 거죠. 그럼 아, 코카콜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구나, 이걸 알 수 있어요. 한국으로 오면 롯데칠성하고 비교하면 되겠죠.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. PBR, PER, 자산 대비 주가, 이익 대비 주가. 근데 여러분, 제발 주식 공부하지 마세요. 아니, 지금까지 설명해놓고 왜 공부하지 말래요?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요. 축구 같은 거예요. 축구를 책으로 배웁니까? 아니죠. 하면서 배우죠. 주식도 똑같습니다. 일단 시작하세요. 조금 사보세요. 그러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그때 찾아보는 겁니다. PBR이 낮다는데 PBR이 뭐지? 그때 찾아보면 돼요. 근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서점 갑니다. 책 1개부터 10개까지 삽니다. 워렌 버핏, 피터 린치, 차트 보는 법, 매크로 경제 막 다 사요.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해요. 그게 아니라고요. 필요한 것만 공부하세요. 내가 궁금한 것,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. 모든 걸 알 필요 없어요. 딱 필요한 것만. 그럼 저는 뭘 사야 돼요? 간단합니다.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세요. 그럼 다 오른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이미 올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. 투자는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를 걸 사는 겁니다.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. 주도주. 특정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주식. 반도체,
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방산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원전, 두산에너빌리티 다 아는 거예요. 이미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. 그게 주도주의입니다. 그럼 ETF는 어때요? ETF 사면 안전하다던데요. ETF, 상장지수 펀드.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. 과일 바구니 사는 것처럼 ETF 좋습니다.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. 지수 ETF를 사세요. 코스피 200 ETF 이런 거. 왜냐? 개인이 코스피 지수를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ETF를 사는 겁니다. 근데 반도체 ETF, 방산 ETF 그럴 필요 없어요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직접 사면 되잖아요. ETF는 여러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애매하게 떨어져요. 확신이 있으면 종목 투자하세요. 확신이 없는데요? 그럼 이렇게 하세요. 반도체 ETF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.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와요. 거기 보면 이 ETF가 어떤 주식을 몇 % 담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. 가장 비중 높은 게 뭐예요? 그게 주도주예요. 그거 사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럼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뭐가 좋으냐? 202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입니다. 왜요? HBM, 고대역폭 메모리,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에 필요한 메모리예요. 이게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요. 특히 SK하이닉스가 이거 잘 만들어요. 그래서 이익이 폭증했죠. 주가도 따라서 폭등하고 삼성전자도 뒤늦게 따라잡고 있고요. 그럼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에요? 아무도 모릅니다. 솔직히.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. 이 회사들이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까? 반도체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HBM 수요도 폭발적이에요. 그럼 이익은 계속 증가하겠죠. 주식 가격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. 회사 이익 곱하기 배수. 이익이 1000억이고 사람들이 이 회사를 10배로 평가하면 시가총액 1000억. 배수는 감정이에요. 기대감. 이건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. 나 이 회사 10배 줄래? 아니 20배 줄래? 이러면서. 근데 이익은 고정이에요. 팩트거든요.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의 주가는 안정적입니다. 반대로 이익이 떨어지면 불안해지죠.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. 이 회사 계속 돈 잘 벌 수 있어? 삼성전자, SK하이닉스? 지금은 예스입니다. 그럼 뉴스는 어떻게 봐야 돼요? 중요한 것만 보세요.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면 디램 가격 뉴스 보세요. 반도체 가격, 미국 금리? 솔직히 덜 중요해요. 삼성전자 이익이랑 직접 관계없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미국 금리 동결됐다고 주가 떨어지면 막 팔아요. 어휴, 진짜. 반도체 가격 오르고 있으면 사야죠. 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. 반대로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됐다고 주가 오르면 팔아야죠. 핵심을 봐야 됩니다. 그 회사 이익에 진짜 영향 미치는 게 뭔지. 이게 투자예요. 더 중요한 걸 구분해내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한국 주식,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다. 근데 아직도 싸요. PBR 1.6배, 대만의 절반도 안 돼요. 왜 싸냐?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안 샀으니까. 왜 안 샀냐? 기업들이 나빴으니까. 근데 지금 뭐가 바뀌고 있냐?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제대로 대우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외국인들도 따라서 사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선순환입니다. 그럼 당신은 뭘 해야 되냐?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. 한 달에 10만원 밖에 못 모으는데요? 됩니다. 시작하세요. 100만원 있는데요? 됩니다. 시작하세요. 1억 있는데요? 당연히 됩니다. 시작하세요.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?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되거든요. 부자들만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. 보통 사람들,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, 편의점에서 커피 사 먹는 사람들. 당신들이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. 그래야 기업들이 변해요. 배당 늘리고 주주 대우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그럼 당신 돈이 늘어나요. 배당 받고 주가 오르고 그 돈으로 소비하면 경제가 좋아집니다. 기업 매출 늘어나고 다시 주가 오르고 이게 선순환이에요. 미국이 이렇게 강해진 겁니다. 한국도 할 수 있어요. 아니, 해야 됩니다. 저출산, 저성장 시대, 인구 늘릴 수 없어요. 갑자기 애들 많이 낳을 수도 없고
그럼 뭐 해야 돼요? 돈을 빠르게 돌려야죠. 그게 주식시장입니다. 지금 시작하세요. PBR, 어렵지 않습니다. 두 개만 알면 돼요. 주도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. 뉴스에 나오는 거 모두가 아는 걸 사면 돼요. ETF, 복잡하지 않습니다. 코스피 200 ETF 사세요. 편하게. 그리고 하나씩 배워가세요. 책 10권 사지 마시고 궁금한 거 하나씩 찾아보세요. 축구하듯이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. 근데 명심하세요. 내가 잘 아는 업종이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. 나 이 회사 잘 아는데 여기 문제 많아.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주가는 다른 이유로 오를 수 있거든요. 미인 대회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. 내가 누가 예쁘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누구를 예쁘다고 생각할지를 맞춰야 돼요. 겸손하게 시장을 따라가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내가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. 금,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. 암호화폐,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.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. 비교하지 마세요. 쟤는 금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나는 아니에요. 당신은 당신의 길 가면 돼요. 확신 없는 건 하지 마세요. 확신 있는 것만, 그게 투자입니다. 자, 이제 마무리할게요. 1997년 IMF 때,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요?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냈어요. 남들이 팔 때 샀습니다.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. 기회예요. 한국 주식시장 80% 올랐지만 아직 사요. 대만의 절반, 미국의 3분의 1.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바뀌고 있어요.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한국인들이 깨어나고 있어요. 게임의 룰이 바뀌는 중입니다. 10년 후 2035년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? 아,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고 계실 건가요?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하고 웃고 계실 건가요?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근데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요.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. 진짜로 부자들만의 게임이 아니에요. 당신의 게임이기도 해요.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.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기업들을 변화시키고 배당을 받고 소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 선순환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. 지금 시작하세요. 늦지 않았어요. 아직, 아니, 지금이 딱 좋습니다.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시작하세요. 그리고 하나씩 배워가세요. 1년 후, 3년 후, 10년 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.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기회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. 역사는 반복됩니다.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.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. 당신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되세요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감사합니다.